안녕하세요. 홍승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군인 등 강제추행,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의뢰인 같은 경우에 최초에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리 조치가 됐습니다. 그 순간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해서 최초부터 고소장 확보부터 시작해서 저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단계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조사를 끝마치게 된 이후에야 저를 찾아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진술이 굉장히 망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망가졌다고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혐의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 기억 안 나는데요. 또는 그 당시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나는 것처럼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의뢰인, 피의자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러분들께서는 누구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피해자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최초 초동 대응부터 잘 하셨습니다. 분리조치 받은 이후에 저를 찾아오셨고 저하고 상담 나눈 뒤에 제가 솔루션을 제시한 대로 우리 의뢰인은 저를 믿고 따라오셨습니다. 최초 저는 고소장부터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고소장을 확보한 다음에 의뢰인한테 보내드렸고, 그런 다음에 조사 가기 직전에 함께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 내용은 이러이러한데 당신의 의견은 무엇이냐, 진짜로 안 했다면은 그 진실을 같이 함께 밝혀내기로 하자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 비추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혹시나 어떻게 생각하냐,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서 제가 기억 안 나지만 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은 재빨리 인정하고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 정말 억울합니다.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했고 상호 합의 하에 신체 접촉했고, 제가 그 인원 도와주기 위해서 신체 접촉했을 때 그 인원은 흔쾌히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사건이 잘 된 다음에는 무고죄로 고소까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절박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해서 고소장 확보한 뒤에 서로 소통한 다음에 조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조사 전에 제가 다른 사건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행 연습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수사관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다. 어떻게 답변하겠느냐? 나 같으면 이렇게 답변을 하겠다. 라고 해서 충분히 예행 연습을 거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수사관이 되고 우리 의뢰인이 피의자가 돼서 그날처럼, 그 수사받는 그 상황처럼 다시 재연을 하고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는 증거까지도 수집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인원이 성추행을 당했다, 그 인원이 다른 성범죄를 당했다 라고 주장하는 그 일시 이후에 서로 카톡 나눈 내역들,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중요한 내용들, 즉 보고 싶다, 좋아한다, 뭐뭐 먹으러 같이 가자, 그리고 내가 선물 이렇게 샀다, 이 선물 사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주요한 카톡 내용들을 다 출력을 해서 갔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받은 선물들, 내가 지급한 선물들, 이런 것들도 다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실제 합의해서 성관계나 합의해서 키스,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고소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톡 내용들은 다 지우지 않고 소지하고 계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녹음 파일까지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그런 다음에 당일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우리의 진술을 다 했습니다. 그거는 그 인원의 허위 사실이다, 그리고 그 인원은 이런 동기로 인해서 잘못, 허위 신고를 할 충분한 연유와 동기가 있었다 라고 우리는 소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순간 진술을 할 때마다 필요한 증거가 있으면 제가 대신해서 제출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끝내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술을 다 하고 나면 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하는데요, 피신조서를 다시 출력해서 줍니다. 그러면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고, 삭제할 부분은 삭제해서 완성된 피의자 신조서를 제출한 다음에 지장을 찍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혹시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상의한 대로 진술까지 마치고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향후에 검찰이든 법원이든 다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거나 제출하거나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 다음에 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해서 공유를 한 다음에 제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최근 나온 대법원 판례 중에 성범죄에 관한 주요할 만한 판결들이 많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판례들이 줄을 이룬 반면에 최근에 주목할 만한 판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하더라도 다양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에 비추어 봤을 때 유죄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는 최근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출을 하면서 봐라. 이 부분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에 반해서 피해자는 이런 진술 그거는 다 허위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보면 그 피해자의 진술 내용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다 라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당사자한테 보내줘서 추가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 검토 끝에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무렵 된 시점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검찰에 이의 신청을 피해자가 할 수도 있지만 불송치 결정을 일단 받게 되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서 있게 됩니다. 사건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과 몇 개월 안 되는 시점에서 불송치 결정받고 이 사건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호사를 선임해라, 저를 선임해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신다면 그래서 방어권을 행사를 하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충분히 행사하고자 하신다면 최초부터 초기 대응을 잘 하시는 게 좋다. 초기 대응을 충분히 잘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불송치 결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힘드신 일을 겪고 계시다라고 하신다면 저 홍승민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